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이틀 3일 정도는 더 지켜보고 난 뒤에 마감분까지 보고 22평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물량은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재진입 시기를 이런 것들로 좀 판별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오전 상황에는 살짝 올라가는 모습들 엿볼 수 있을 것인데 안녕하세요. 선동에다 가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매매할 수 있도록 차트 분석 방법과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완전마구입니다. 자, 3월 26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어저께 우리 아침 시간이죠. 아침 시간에 방송을 해드리면서 요거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우선은 단기로 들고 계신 분들은 단기로 들고 가라. 그죠? 내가 수익을 가져가고, 우리가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 조금은 더 여유가 있다. 그래서 50% 정도는 덜고, 추가로 조금은 더 들고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밤사이 시세를 좀 올려주면서, 원화 기준 1억, 그 다음에 달러 기준으로는 7만 달러 이상, 약 7만 1000달러까지 시세를 올려주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장기 전망, 어저께 얘기했던 그 장기 전망과 단기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에서 좀 장투자들 바뀐 거 어저께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 중에 우리가 그 일봉의 생명선을 3일 이상 올려주었을 때는 조금 장투자들도 다시 한번 이제 진입 시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6일 시작이 카운팅이 되었고 27일, 28일 아침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장투자들은 지켜보고 따라붙는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것들,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 우선은 숨고르기 기간이 이틀 3일 정도는 주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틀 3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요런 개념입니다. 자, 일봉에서의 고점 신호가 있고 아직까지는 고점을 낮춘다는 신호만 나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 일봉 20선이 넘어가는 순간, 일봉의 생명선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 3일 이상 지속이 되면 장기는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 상승에 따른 이 스트레스 해소는 꼭 필요한 상황으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일봉보다 더 작은 4시간봉이나 1시간봉에서 고점 신호들을 많이 포착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고 오늘 단기적으로 오전 상황에서 잠시 말아주는 현상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구간에서 계속 비비고 있다 하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비비기 라고 좀 보셔야 되고 한 3일 정도, 이틀 3일 정도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장투자들도 재투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서 우리가 요 22평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 번만 볼게요. 일봉입니다. 자, 일봉의 이평선과 캔들의 관계에서만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식의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거는 2024년 1월 12일 날 여기 보면 파란 선이 22평선, 네, 이평선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이탈이 되고 나서 3일간 기다렸는데도 우리가 시세를 올려주지 못했다. 이거는 우리가 하락의 확정을 좀 얘기를 하고 이거 재차 올려주지 못할 때까지는 우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우선은 추가 하락을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조금 내가 안정적인 매매를 하겠다. 우리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그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생명선을 상승 돌파하고 마감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상승은 했지만 돌파 마감은 시켜주지 못한 캔들 요거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자, 여기 방금 전 보셨던 그겁니다. 상승은 했지만 이 캔들에서 상승은 했지만 마감분 자체가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 다음날 다시 시도하면서 뭐예요?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요. 자, 상승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 어때요? 하루, 이틀, 3일 지켜주었다는 거죠. 어디? 22평선을. 그러면 어떻게 돼? 방향 자체가, 그러니까 위에서 계속 내리고 있던 이 방향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이틀, 3일 정도는 더 지켜보고 난 뒤에 마감분까지 보고 22평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물량은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장투자들이라도
투자, 그러니까 재진입 시기를 요런 것들로 좀 판별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추세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추세가.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태를 좀 살펴볼게요. 자, 현재 상태에서 추세가 요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걸 재차 요렇게 올리려고 하면 요게 뭐예요? 3일 이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까지 마감분 보시고 그 다음날 이제부터는 장투자들도 좀 모아야 된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화, 수, 목까지는 보시고 금요일날 아침에 마감분을 지금 현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장투자들은 그때 진입을 하시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또 조금 더 기다립니다. 그죠? 조금 더 기다리는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요렇게 좀 판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랑 달라진 건 없고 지지저항대만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지지대는 69,100달러가 지지대로, 저항대가 되었던 것은 지지대로 바뀌었고, 위쪽으로는 72,900대의 저항대, 이렇게 판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지저항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73,800대는 이제는 전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진하게 그려두셔도 됩니다. 좀 진하게 그려주십시오. 지지대로 좀 활발하게 볼 수 있는 거는 69,100달러다. 자, 이거 뚫어준 구간이기 때문에 69,100달러 요 구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것들 필요하고, 여기서 지속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타하시는 데 큰 문제 없게 될 겁니다. 오늘 오전 상황에는 살짝 올라가는 모습들 엿볼 수 있을 것인데, 요거는 좀 짧게 단타하시는 분들은 좀 짧게 친다. 그 다음에 스윙자들은 어쨌든 수익을 거둬들이는 자리다.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자리는 또 옵니다. 자리는 또 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만 놔두고 갈까봐.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낭패를 많이 보는데, 어찌됐든 내가 조금은 더 유리할 때, 지금은 우리가 기본적인 사이클로 생각을 해봅시다. 사이클로 생각을 해볼 때 바닥권 신호가 많은가, 내가 올리는 신호, 그러니까 그 고점 신호가 많은가, 이렇게 본다면 4시간 봉 이하, 그 다음에 1시간 봉에서는 고점 신호가 더 많은 게 포착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가서 짧게 친다고 하면, 내가 이거는 단타를 했을 때 조금 짧은 시간에 집중하실 수 있을 때만 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장기 관점 삼은 흐트러진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지금이 매도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자, 매도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상승에서 지금은 어찌되었든 내려올 때 큰 봉, 월봉 자체가 밑에서 받쳐주는 형태다라는 것들은 변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죠? 떨어질 때. 그러니까 장투자들 너무 조바심은 내지 마시고 한번 좀 더 지켜보신 다음에 매매의 가닥을 좀 잡아가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앞서 생방송으로 뭐 폴리메시에 대한 이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 매매를 하실 때 어떤 걸 좀 주의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쭉 해드렸어요. 우리가 이 매매를 할 때 각 종목마다 지금은 매매를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종목마다 좀 다 다르다. 그걸 좀 인지를 해주시면서 예전하고 같이 비트코인과 똑같이 가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금은 개별 종목적으로 분석을 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을 열심히 쳐다보시는 것들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에 집중을 해서, 내가 가진 종목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혹은 내가 가진 종목은 어떨 때 내가 매도 시그널을 잡아주는 게 좀 더 유리한 것인가, 그런 걸 먼저 판단하시는 방법,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저께 댓글 중에 좀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제가 답변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반감기 전에 하락을 했다가 이후 상승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매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인다. 과연 고래들은 개미들을 다 태워서 갈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개미들은 다 흔들고 지나갈 겁니다. 코인만 자산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금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 뭐 나스닥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여러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코인 지금 이렇게 주춤주춤 하는 시간에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김프 자체가 많이 줄었죠. 이런 거는 한국 쪽 시장에서 코인이 또
단 그 며칠 떨어졌다고 또 떨어져 나가신 분들이 항상 생긴다는 거.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눈 돌리고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 코인 시장만 아니고 다른 곳에 눈 돌리고 와서 여기저기 예, 기웃하는 철새들이 많다. 그죠? 또한 지금의 알트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향후에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기도 계속 있을 거다. 이 말은 무엇인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향후에도 올라갈 것인가라는 그 보장을 해달라 하면 그 보장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코인들이 새로 계속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지금 상승에서 물리신 분들이 다음번 비트는 추가 상승을 해도 이 종목들은 못 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들이 우리는 이전 과거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알트 중심의 포트폴리오보다는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은 뭐 비트코인 위주의 매매를 좀 해주시라. 요런 답변을 어저께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혹시나 저의 견해가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댓글창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다음날 방송에서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다음날 방송에서 좀 길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라면 길게 좀 설명도 해드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응원의 댓글도 좋습니다. 빌레트님 반갑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고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김 부장님이 단타는 못하겠네요. 겁나서 반감기 지나고 밑에서 입 벌리고 있을 예정이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4월에서 길게는 8월까지도 반등 없이 행보 또는 하락을 예상하는 트레이더들도 많던데 마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아요. 저도 어저께 그 생각을 어저께 얘기를 해드렸나? 그럼 채팅방에서 얘기를 해드렸구나. 자, 이런 겁니다. 개미들이 털리는 순간들을 좀 살펴보면 요때 개미들이 엄청 털렸어요.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2021년 5월에서 이 기간도 얼마 안 돼. 7월달 약 2달인데 이 2달간 63일 정도 나오죠. 이 2달간 개미들이 엄청 털려 나갔습니다. 왜? 안 올라오니까 당장. 일주일 기다렸는데 안 올라와. 2주 기다렸는데 이거 주봉이니까 1주 기다렸는데 안 올라와. 2주 기다렸는데 안 올라와. 3주 기다렸는데 안 올라와. 4주 기다렸는데 안 올라와. 개미들을 털고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개미들을 털고 가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구간도 그런 구간들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자, 올라가는 와중에 앞서도 보시면 이 개미 터는 구간들, 이거 비트코인 왼쪽에는 월봉이고 이거 2016년에 한 달, 두 달, 세 달을 개미를 털고 올라가고 여기도 중간중간에 개미를 계속 틉니다. 자, 올라갔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털고 가고 그 다음 달 상승했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겁주고 또 가고 그 다음 달에도 또 겁주고 이렇게 계속 털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올랐던 종목 다르고 이때 올랐던 알트 종목 다르고 이때 올랐던 알트 종목이 다 달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올랐던 그 코인들하고 2021년에 올랐던 코인들하고 같나요? 같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는 같을까? 안 같을 거라고. 또 새로운 알트들은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생겨나고 계속 생성이 되고 상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개미털기는 계속 하고 간다고 보고 이거는 이 앞으로도 있을 구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구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방송 작년 12월 28일 날 이제 겨울에 쉰다 얘기하고 1월달 2월달 쉴 때 마지막 방송에서 그런 얘기 1월 중순쯤에 우리가 기회가 오는데 요거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만에 바닥권 신호주고 다시금 올라가고 간 지금 현재잖아요. 그죠? 요런 구간들에서 개미는 계속 털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번에 이 구간 오늘 그 시황처럼 요 일봉 20선을 넘기지 못한 채로 68,000달러인데 이 넘기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지켜주지 못한 채로 또 바닥권 있으면 요 밑에서 조금 장기간 순항할 수도 있어요. 장기간 순항했다가 올라가는 모드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미 털기는 항상 있다. 근데 장기 관점에서는 변한 게 없다. 아직 시기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려온다 해도 받쳐줄 모양새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큰 관점에 봤을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해야 될 거예요. 21년 이거를 부처님 빔이라 그러죠. 부처님 빔. 이 부처님 빔 2021년 5월 중순에 있었던 그 부처님 빔인데
요거 아마 그 날짜에 제 방송 돌려보시면 이거 실시간으로 제가 매매하는 모습들 보여줬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어떻게 매매를 했는가, 이 붓다빔에서 수익을 냈는가 못 냈는가, 저는 물렸는가 아닌가, 수익을 냈었는가, 이런 것들 다 영상 기록으로도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날 마이너스 40% 50% 갔던 종목들도 하루 만에 많았었던 그거예요. 혹시나 코인 시장 지금 보시는 뭔 하루에 마이너스 40% 50%나 그렇게 나요. 그렇게 나면서 사람을 떨고 갑니다. 자, 마가기님 풋다빔 잘 피해놓고 저도 21년에 저기서 많이 갈렸죠. 행보장인데 맞죠? 저기서 우리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 그때도 막 분석을 해드릴 때 요거 추가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거 계속 지키고 우리는 들고 있자 한 이유 중에 그때의 가장 악재는 뭐였습니까? 그때의 가장 악재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 보글님도 그날 방송 보셨나 보네. 부처빔 당일 방송 보셨나 보네. 요거 그레이스케일 이때의 이 하락 요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하락에 계속적으로 이 관여했던 게 뭐냐면 지금도 그 그레이스케일 물량들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아예 예정시켜놓고 빠졌어요. 언제 얼만큼 빠질 거다. 그게 7월 중순까지 7월 15일인가? 7월 14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내 기억상으로는 그런데 2021년 7월 뭐 그런데 그날 방송 보시면 기억이 날 건데, 이제는 또 지난 과거 얘기는 하지만 제가 그 전날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최대 물량이 이날 빠지고 이날이 아마 최고치가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말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지. 더 이상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 예.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뭔가가 없었고, 이게 바닥권 신호를 너무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들고 있는 게 더 유리한 상황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요거 우리 책 꼭대기에서 그때도 방송에서도 그때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요거 책 꼭대기는 못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잡을 거 요거 22평선 보면서 요거 다시 잡았고, 요것도 책 꼭대기에서는 못 팔았어요. 근데 머리 이상에선 팔았죠. 적어도 제 생각에는 코 이상에서는 팔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추가로 계속적으로 본 거예요. 이때 이후로 계속 드렸던 말은 여기 53,000달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제 기억상으로는 이 53,000달러 이하로 내려왔을 때 마감이 계속적으로 된다. 일봉상이었어요. 요건 하락의 연속이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탈출. 그 다음에 장투로 하시는 분들도 우선은 지지선 다시 올라왔어 53,000달러 다시 올라온다 하면 요거 우선은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추 상황을 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렸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분석 자료도 계속적으로 공유해 드리면서 이 반감기 시즌과 마찬가지 해서 반감기가 있을 이때 최저가는 언제가 나오는가? 우리가 고점은 반감기가 있는 날에 마이너스 546일, 그죠?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있은 뒤로부터 518일 뒤고, 그 다음에 최저점은 반감기 이전 546일 전에가 최저점을 이루어 주더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2025년 연말 약 10월로 예상이 됩니다. 10월경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2025년 10월에서 12월경으로 예상이 되는 요겁니다. 129,500달러에서 최대 495,500달러까지 예상이 되는 다음번 시나리오고, 이 자료의 분석 자체는 여기서 했던 겁니다. 여기서 최저점은 언제가 될 것 같냐? 2022년 11월에서 12월경이다. 최저 22,400불에서 최저 17,600불인데, 이거 얼마까지 빠졌어요? 16,000불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분석에서 한 1,000불, 2,000불 정도는 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저도 그 오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상했던 결과 뭐 아직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요거는 일자에 대한 얘기, 반감기를 기준으로 일자에 대한 얘기고, 지금 요거는 지표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아마 유사해질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추세가 돌아가고 나서 회복장이 하나가 나오고 나면, 자, 이렇게 회복장이 나오고 나면 실제 상승은 그 뒤에 같이 가더라. 하는 거. 요런 겁니다. 오늘 시황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저 모를 때입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방송을 시작한 건 요때입니다. 제 첫 방송 돌려보시면 아마 2018년 1월 말경에 아마 첫 방송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첫 방송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정도 기간이죠.
방송을 중간중간에 조금 쉰 기간은 있어도 그렇게 오랜 기간은 쉬지 않았고 약 2200일 정도의 방송을 배우고 있어요. 오랜 기간 이 시장에 있었고 저도 잘 모를 때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서 돈 벌자고 만든 채널입니다. 이 채널 자체가 그런 채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여전히 변치 않고요. 그래서 제 방송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해서 서로 같이 돈 벌자입니다. 저 혼자만 돈 벌겠다, 나만 알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요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고 매매 가닥을 좀 잡아 보셔라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 방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옛날 방송 보시면 여기 보면 뭐 동영상 이거 눌러보시면 옛날 자료들 있거든요. 그때 보면 마이크도 첫 방송은 마이크도 없이 메모장 하나 띄워놓고 그때 시청자도 한 4명 5명 밖에 없었어. 막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마이크도 없을 때라. 근데 뭐 때문에 방송을 했었냐라고 하면 좀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분명히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막 이러면서 막 질문도 몇 개 없어. 막 방송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그냥 했어. 그냥 한 게 지금까지 온 거야. 그냥 한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아이고, 뭐, 사설이 길어졌네. 하여튼, 여튼 그렇다. 여튼 그렇다. 그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방송 좀 길었죠.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자, 완전마구 채널은 시청자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차트 분석 방법이나 매매 기법을 공유하는 방송입니다. 리딩이 목적 없고요. 차트 공부의 목적으로 분석은 이루어지며 분석은 꼭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매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고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채널입니다. 채널에 오시면 채널 하단에 차트 교육자라든지 매매 기법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자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움되는 자료들 많이 올려두셨으니까 제발 남말 믿지 마시고 본인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믿는 것 중에 장기 투자자들은 항상 시드 관리를 합니다. 몰빵 하세요. 이거 무조건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주위에서 누군가가 무조건 갑니다.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것도 자산시장에서 그거는 전부 다 100% 거짓말쟁이일 확률이 100%입니다. 그 사람이 무조건 거짓말쟁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믿지 마시고 좀 정말 내 손으로 매매하는 그 희열, 그 다음에 이 매매를 해봤을 때 그 짜릿한 경험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뿅!